대전의 문과 김이라 부르는 이들. 한화의 문동주와 기아의 김도영의 경쟁을 가리킨다. 현재까지 문동주가 조금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우승은 아니지만 이는 판단 승부 정도일 것이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 김도영은 자신의 천재적 본능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 문동주는 현재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등판에서는 5이닝 동안 2실점으로 선방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5이닝의 사실점을 허용하며 주춤했다. 총 10개의 안타를 허용했다. 최현호 감독은 이른 개막과 서울 시리즈 참가가 겹쳐 준비가 부족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런 느낌이다. 김도영은 힘을 내고 있다. 3월에는 타율이 0.154로 좋지 않았다. 부상으로 인해 준비가 부족한 것은 김도영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4월에 들어서면서 감이 돌아왔다. 타율은 0.323, 2홈런 4타점 3도루, OPS는 0.880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홈구장에서도 첫 홈런을 날렸다. 이제 두 선수의 경쟁 상황이 분명해졌다. 둘 다 2022년에 프로 데뷔했다. 김도영은 기아로 1차 지명을 받았고 문동주는 한화의 1차 지명자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두 해 동안 문동주가 약간 앞서는 것으로 보였다. 2022년에는 한화가 그의 손을 빈틈없이 잡아주며 28.2이닝을 소화했다. 2023 시즌에는 선발로 나서며 23경기에서 118.2이닝을 던지고 8승 8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했다. 그는 공식 기록상 최초로 시속 160km를 던진 선수가 되었다. 또한 신인왕에도 올랐다. 그는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에 출전했다. 또한 그는 그 둘 다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다. 그는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도 받았다. 김도영은 데뷔 시즌에 103경기에 출전했지만 타율은 0.237로 낮았고 홈런은 3개에 그쳤으며 19타점 13도루, OPS는 0.674였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 등 다양한 부상에 시달렸다. 2년 차에는 개선되어 타율 0.303, 홈런 7개, 타점 47개, 도루 25개, OPS 0.824로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개막 두 번째 경기에서 발가락을 골절하여 84경기에 출전에 그쳤다. 부상에 시달렸던 2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하게 돌아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APBC 2023 대표팀에도 선발되었다. 그러나 그는 또 다시 부상을 당했다. APBC 중에 일루로 슬라이딩하다가 엄지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는 기아에게 큰 타격이었다. 비시즌을 통째로 놓치게 되었으며 스프링 캠프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한편 문동주는 착실히 몸을 단련하며 새 시즌을 준비했다. 메이저리그 월드투어에서 서울 시리즈에 출전할 팀 코리아에도 뽑혔다. 거기서 빅리그 팀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둬 국가대표 에이스로서의 명성을 키웠다. 기아 팬들 중 일부는 그때 문동주를 지명했어야 했다. 고 아쉬워한다. 이렇게 2024 시즌이 시작되었다. 문동주의 개막전 출전은 당연히 예상되었다. 5선발로 시작했다. 한화 돌풍 끝났나? 충격 4연패, 어깨 무거운 문동주, 한화 이글스의 화려한 출발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한화 이글스는 9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5로 역전패했다. 키움과의 주말 시리즈에서 3연전 모두 패배한 후 한화는 이날 패배로 4연패에 빠졌다. 한화는 지난달 23일 LG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패배한 후 7연승을 거둬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30일까지 6연승을 거둬 2014년 3월 30일 이후 10년 만에 독점적인 1위 자리에 올라섰다. 10경기 중 8승 2패를 거두며 한화는 올 시즌에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키움과의 주말 시리즈에서 3연전을 모두 내준 후 3연패에 빠졌다. 신뢰했던 류현진과 펠릭스 페냐도 5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며 강력한 선발진이 흔들렸다. 한화는 두산과의 주중 시리즈 1차전에서 전 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79를 기록한 리카르도 산체스가 선발로 나와 5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며 기여했다. 5회까지 3대1로 앞서며 연패 탈출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산체스는 5회까지 투구수가 92개로 다소 많아졌고 결국 6회부터는 불펜을 빠르게 투입했다. 6회에 이민우가 두산 박준영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해 추격을 허용했다. 이후 7회에는 한승혁이 허경민과 양의지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위기에 몰렸다. 그리고 하나는 두산의 김재환을 상대로 올린 김범수가 통산 3런 홈런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8, 9회에 득점하지 못한 하나는 결국 주중 시리즈 첫 경기를 내주며 승리를 기대하지 못했다. 현재 하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날 경기에 앞서 주전 유격수 하주석이 왼쪽 햄스트링 파열 의심 증상으로 최소 2주간 전력에서 이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연패로 팀 분위기가 다소 침체되며 10일 선발로 나서는 문동주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작년 신인왕으로 뽑힌 문동주는 당초 5선발로 출전했지만 지난주에 우천 취소로 등판 일정이 하루 미뤄져 상대 선발인 라울 알칸타라와 맞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특히 문동주는 직전 경기에서 롯데를 상대로 5이닝 동안 10피안타, 1홈런, 4실점으로 부진한 경기를 펼쳤는데 상대 에이스와의 맞대결에서 한화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동주만 피하면 돼. LG 26세 저완이 ERA 1위라니 염갈량 안목은 정확했다. 해태 레전드는 극찬. 문동주만 피하면 돼.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은 지난달 29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을 앞두고 이러한 말을 했다. 5선발 저완 신주영이 문동주, 한화 이글스, 윤영철, 기아 타이거즈 만 제외하면 5선발 매치업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찬사를 보냈다. LG가 더 강력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토종 3에서 5선발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5선발이 나올 때 승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염경엽 감독은 손주영이 5선발을 넘어 미래의 토종 에이스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손주영은 올 시즌 포심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143.6km이다. 140km대 중반까지 나타난다. 또한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을 혼합한다. 그는 속도에 경쟁력이 있으며 변화구의 품질도 우수하다. 그리고 이중 키킹을 한다. 투구 과정에서 오른 다리를 한번 들어올리고 다시 내린다. 이를 통해 어떤 타자에게도 일관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확실히 타자들의 타이밍을 깨뜨리는데 유리해 보인다. 갑작스러운 제구 문제가 그의 약점이지만 놀랍게도 올 시즌 3경기에서 15이닝 동안 4사구 12개의 자책점이 0이다. 3경기에서 1승을 거두며 평균 자책점이 0다. 규정 이닝을 채우면서 올 시즌 초반에는 제임스 네일, 31, 기아 타이거즈, 평균 자책점 0.47, 보다 더 나은 성적으로 리그에서 가장 좋은 외국인 투수로 등극했다. 9일 광주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는 5이닝 동안 4피안타 4탈삼진 3볼넷으로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기아 타자들이 5회까지 손주영을 공략하지 못하고 곤혹스러워했다. 6회에 손주영이 내려가면서 LG가 7대2로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를 중계한 SBS 스포츠 이순철 해설위원은 손주영이 이 정도로 피칠 수 있으면 다른 팀이 LG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순철 해설위원은 변화구의 각도가 좋다. 슬라이더, 오타자 몸쪽으로 좋은 효과를 낸다. 커브도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다. 좀 더 경기 운영 능력과 제구를 갖추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손주영은 완성도가 높은 투수이다. 그러한 손주영은 2022년 5월 토미 존 수술을 받은 후 2023 시즌 말에 돌아와서 올해 생애 처음으로 풀타임 5선발에 도전하고 있다. LG는 장기적으로 손주영이 자리를 잡으면 올 시즌 이후에 FA 자격을 얻는 최원태가 떠나도 토종 3에서 5선발을 임찬규, 손주영, 군 복무 후 돌아오는 이정용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염경엽 감독의 시각은 여전히 정확하다.